네, 이어서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요 투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찾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합니다. 또 옐런 장관은 오늘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해 공급망 회복력 구축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정부와 최소 19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 분야 수출 계약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이르면 오는 27일 이뤄집니다. 폴란드 정부는 현대로템의 K2전차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달 둘째 주에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지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조 원이 들어가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든 지상 시험을 통과하고 오늘 첫 비행을 예고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O10 계열 기체의 비행 조종 작동기 등 783억 원 규모의 유압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아시아선사와 컨테이너선 세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수주 금액은 1,395억 원 규모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그녀가 옵니다. 바로 전연준 의장, 현 미국 재무부 장관, 사상 최초 경제수장 3관왕의 그녀, 옐런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통화스와프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이 될 것인가 여부일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연준이 하는 거 아니냐, 재무부가 할 수 있는 거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옐런의 행보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연준 의장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일단 전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고요. 근데 방한하자마자 LG화학에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공급망 구축 등 이제 배터리 동맹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첫날 오자마자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파크 내 LG화학 첨단 소재 사업본부에 R&D 시설을 찾아서 양극재나 전구체나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와 기술 개발 부분 관련 시설을 좀 돌아볼 계획이라고 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최대 이제 자동차 시장인 미국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잘 아시는 대로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거대 배터리 기업이죠. 그래서 재무부가 이번에 방문 배경에 대해서 LG가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해서 미국 제조업에 상당한 투자 발표를 한 것에 따른다, 어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투자해줬으니까 이번에 한 방문 한번 해보겠다, 이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 중에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한 거에 이어서 또 한 명의 미국의 경제수장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산업인 배터리 기업을 찾아서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인데,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한한 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2016년도 6월 달 이후에 거의 6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LG화학 방문을 계기로 LG의 이제 미국의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초에 미국의 신규 공장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올 하반기에 또 이제 GM과 합작해서 또 하나의 또 배터리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추가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LG화학은 작년에 1조 7천억 원이었었던 전지 소재 사업 매출을 2023년까지 21조까지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은 삼성을 갖고 옐런은 LG를 갑니다. 자, 이렇게 BYD 점유율 추격 속에서 지금 한미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공조를 통해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통화스와프 논의의 진전이 얼마나 좀 이루어질지 여부도 좀 주목하는 모습인데, 김효진 대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무부보다 연준이 결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정이 17일 날 속보로 이 한미 통화스왑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자면 미국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된 게 아닐까,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서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고환율까지 지금 경제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된다라면 증시 환경에는 상당히 큰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수합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LG하고 GM 그 동맹 관계에 대해서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앞서 이제 얼티엄 셀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증시에서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 장비 공급사들 뭐 나라 M&D라든가 나인테크, 세아 메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배경인 거고요. 지금 얼티어셈즈와 관련해서 TSI라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TSI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내에서 믹싱 단계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축을 하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고객 맞춤 믹싱 시스템 구현 능력을 토대로 국내 배터리 3사 모듈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7일 날 보시면 얼티엄 셀즈 2공장으로의 장비 수주와 그 계약이 체결되었음, 확정되었음을 공시를 했거든요. 이 미국 테네시 2공장의 첫 번째 발주권 약 259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얼티엄 셀즈는 지금 세 번째 공장 장비 발주도 그 투자를 확정을 했고 네 번째 공장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TSI가 향후에도 이 얼티엄 셀즈 및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신규 투자에 대해서 믹싱 장비를 지속 공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이 고객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창 그리고 폴란드, 인도네시아 라인 투자의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말에 지금 수주 잔고가 985억 원, 전년 대비해서 약 100%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데요. 이 해외 고객사양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부진한 이유는 이 타 장비 업체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아서 이익을 거의 내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수주 물량 증가와 원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장비 가격 상승으로 올해부터는 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실제로 영업이익률은 1분기에 8.3%까지 개선이 됐거든요. 좀 조심스럽지만 하반기에는 두 자릿수까지 개선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좋아진 수주 상황과 이익 반등으로 어떤 주가에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장비 업체 한번 TSI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질주하는 K방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죠. 이 K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19조 원 이상의 무기 장비 MOU를 오는 27일 체결할 거라는 소식인데 아무래도 지금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 입장인지라 가성비 좋은, 단가 낮고 또 성능 좋은 한국 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사기로 한 규모보다 물량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침공 이슈 때문에 이제 그들과 이제 거의 국경을 맞닿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폴란드 정부와 최소 19조 원에 달하는 이제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계약을 위한 MOU를 27일 날 체결한다고 합니다. 일단 MOU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계약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폴란드 측은 국산의 전차 이제 K2고요. 2024년까지 180대 외에도 2030년까지 400여 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면서 이제 구매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카이의 이제 국산 경공기죠. 이제 KF-50이 48대를 3조 4천억 정도에 이제 수출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어쨌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무기 구입에 대한 속도를 좀 많이 늘리고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괜찮은 우리나라 이제 이런 장비들이 수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당장 전투기가 필요한 폴란드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공군에 납품할 경고기죠. 이제 TA-50 20대 중에 8대를 FA-50으로 개량을 해서 먼저 폴란드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은데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실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폴란드 수출 관련 대상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한화 디펜스 그리고 현대 로템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인데 최근 방산주들 외인 기관 수급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효진 대리님이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사실 LIG 넥스원을 굉장히 좋아했고 여기서도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LIG 넥스원 관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이제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사실 큰 틀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글로벌리하게 그런데 그 군사비 지출은 계속 증가를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군비 증가 기조의 방위 산업은 내수하고 수출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 내수 중심이었는데요. 지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그전 5년과 비교를 해서 2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작년 2021년에는 무기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웃돌한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물론 올해는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지만 그 이전 올해는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방위 산업은 이제는 놓치면 안 될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저는
핫픽으로 LIG 넥스원을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닝 시즌인데요.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내수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출 프로젝트에서는 고환율 그런 상승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전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올해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약 2.6조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요. 올해 신규 수주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올해 말 수주 잔고가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때문에 해외 수주에 따라서 그 성장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투자 대상에 꼭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폴란드와 지금 19조 원 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에 LIG 넥스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LIG 넥스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은 정부 부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토부의 구체적인 공급 확대 로드맵이 다음 달 둘째 주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이제 새 정부에서 국토부가 이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250만 호 플러스 공급 확대 정책을 비롯해서 뭐 해외 건설 수주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일단 뭔가 이제 발표를 많이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국토부가 새 정권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된 이제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달 둘째 주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도심 수도권 그리고 GTX나 역세권, 제3기 신도시 등 입주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민간 주택에도 이제 교통이나 아니면 재해, 환경 영향 평가 등 경관 그리고 이제 건축 심의 등을 한 번에 이제 통합 심의를 하는 걸 들여가지고 이제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을 단축해서 2, 3년 안에 이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이제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단 뭐 주택 건설 기간이 사실 오래 걸립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사업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니까 이런 정책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사실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보고 건설주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수가 반등을 해도 뭐 IT, 콘텐츠 같이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 보니 건설주까지 순환매가 안 돌고 있어요.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 추정치도 계속 하향 조정됩니다. 지금 버티는 게 답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보유자들은 버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 건설 업종과 건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닝 시즌이잖아요. 주 건설사들의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은 대체적으로 시장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자재비 상승 영향에 따른 원가율 상승 영향이고요. 그리고 해외 준공 현장에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여기서 버텨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좀 해드려 볼게요. 기보유자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하락폭, 손실률이 얼마나 인지에 따라서 달라진 얘기이겠지만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제는 심리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하고 그동안 뭐 지연되었던 정비 사업자 분양 이런 것들이 지금 앞서 말씀 주신 어떤 정책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여러 굵직한 해외 수주 실적도 기록을 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수주 환경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지금 만약 기보유자들이면은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서 건설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신다라면 아무래도 이 대형주 중에서 현대건설하고 저는 대우건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반기 보면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DLENC 국내 대형 건설사의 합산 분양 실적은 약 4.1만 대 세대로 연초 목표 대비해서 88%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114를 통해서 파악을 한 전체 물량 세대 달성률 77% 대비해서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된다라면 그 시점이 어떤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문 성장뿐만 아니라 해외 부문 개선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는 좀 대형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로 한번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조선해양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현대미포조선에 건조할 예정인 선박을 수주받은 건데 전 이 기사를 보고요, 대표님. 어제 기사 아닌가? 날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조선사들의 수주 소식. 어제 나온 수주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아시아선사와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수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수주 금액은 1,395억 원 정도고요. 하반기 이제 수주한 컨테이너선이 1,800TEU급 이제 피터 컨테이너선인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서 2024년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인도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이제 이번 수주를 통해서 올해 154척 그리고 총 177억 7천만 달러를 수주해서 연간 수주 목표의 101.9%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 7월, 한 8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 정도 달성을 했고요. 그 밖에 또 이제 빅조선 3사라 불리는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연간 수주 목표액에 굉장히 큰 72%, 66%라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빅3 중에 이번에 흑자 전환이 유력한 곳은 한국조선해양이 유일하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흑자 기조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 관심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좀 미리 나서셔도 장기 사이트로 보시고요. 나서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 러시가 지속되는 우리 조선주들. 그런데 조선주가 또 야속한 게요. 수주 소식만 보면 주가 고공행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기를 너무 타는 업종이라는 거죠. 이 유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고 또 뭐 철광석 가격, 환율까지 주가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든 하락할 때든 아주 뚜렷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업종인데 그래도 이 변동성을 감내하고 들고 갈 가치가 있습니까, 조선주? 뭐 여러 변수도 있고 부침도 있지만 팩트는요.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는 뭐 두 자릿수 지금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주가 수익률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조선주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 부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로 다가왔고 또 어떤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우려, 이를테면 해상 물동량이 감소한다라든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 가능성 이런 이슈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부진을 했는데요. 사이클들을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조선주는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어떤 수주지표 개선과 함께 센티가 회복이 되면서 주가 하락분을 만회하는 그러한 흐름을 사실 계속 보였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업 구조조정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글로벌 선박 수주는 30% 정도 감소를 했지만 수주 잔고는 오히려 6% 증가했거든요. 이 건조량 감소 덕분인데요. 또한 최근에 운임 둔화에도 어떤 선가는 오히려 상승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단기 조정은 조선업 개선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에게 또 매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더 많은 주식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전강 후약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전략과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통화 수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통화 수합을 여러분들 두 종류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시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지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그 통화 수합을 이제 중지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시적 잠깐이라도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과연 어떤 선물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에 FOMC가 있을 때까지는 오늘 미국 증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의 멘트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감안하고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확정 지을 때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장기 사이트로 투자는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를 그래도 유념해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효준 대리님의 전략과 전망은요?
지금 지난주에 수급이 좀 바뀌면서 악재 신경질 쪽으로 매도하는 그런 장세보다는 악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미국 증시 애플과 관련된 그 하락분을 감안을 하면 어떤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반등과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주 FOMC까지는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식 지금 아니면 언제 사겠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망은 하되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세일 기간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준 대리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